안녕하십니까. 걸폰 업무원의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5년 이내 김포시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거를 알려주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2030 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이제 지금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시고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도시계획 체계가 어떤지 그냥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을 갖고 있는지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국계법이라고 하는데요.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 기본 계획하고 그 다음에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통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국토 차원에서 뭐가 있냐면 국토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국토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수립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한 10년 단위로 이거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 국토계획,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그 아래에 시하고 도에서 그거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수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발전되겠네 하는 걸 이제 참고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실제 생활에 영향을 주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이 도시 기본 계획도 사실은 크게 개인 생활에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도시의 발전 방향, 기본 방향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개인의 영향을 준다기보단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시나 아니면 커다란 사업을 계획하는 어떤 사업자에게는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기본 계획에 영향을 받을 정도면 정말 큰 사업을 하시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도시 계획, 근데 실질적으로 공식 명칭은 도시 관리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도시 계획으로는 용도 지역에 대한 것부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용도 지역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지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가 또 구역에 관한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시설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결정하고 실질적으로 법으로 하는 게 도시 계획이에요. 그래서 요건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바로 요 도시 관리 계획에 대해서, 이거를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바꾸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뭐 일이 많지 않은,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5년 단위로 이 도시계획이 제대로 돼 있는지 도시관리계획을 검토, 타당성을 분석을 해서, 이 타당성을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어떻게 한다?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 5년 단위 아니면 일이 많지 않으면 10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김포시는 2030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보통 2030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목표년도예요. 목표년도. 그러니까 2030년까지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 대상지는 김포시 전체가 되겠죠. 김포시 전체를 이걸 대상으로 2030년까지 김포시 도시계획은 이렇게 재정비 하겠어요 라고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획 안에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용도지역은 27개소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겠대요. 용도지구는 9개에 대해서 변경을 하겠대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8개, 도시계획 시설은 92개. 대부분이 다 뭐예요? 이건 도로일 거고, 도시계획 시설은 뭐 광장, 녹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 이제 그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해서 가고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위치가 어디다 하고 전체 찍어줬는데, 사실은 이 넓은데 이거를 찍어주면 이걸 다 구분해낼 수가 있다 없다? 힘들죠. 힘들지만, 그렇지만 또 아는 분들에게 보이는 게 또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위치나 이런 것들, 시사점이 좀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용도지역 변경인데요. 용도지역 변경도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설을 결정하면서 용도지역이 바뀌고, 개발 사업을 하면서 바뀌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뭘 바꿔놨는데 필요가 없어 그럼 다시 또 환원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겠어요 라고 용도지역 계획을 놨는데, 여기 보면
양천읍 하곤리 쪽에 기존의 생산관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로 바꾼대요. 면적도 6만이면 꽤 크네요. 이런 게 있고요. 요거는 방송통신 시설을 하겠대요. 두 번째로는 요 양천읍 누산리인데 한필지로 지금 현재 이제 추정이 되는데 한필지에 대해서 뭐다 공공청사를 하겠대요. 그리고는 대구 대병리 쪽에 보니까 이쪽에 16만 이거 꽤 큰데요. 여기에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어이구 많이 변하네요. 딱 보니까 주변에 다 농림지역이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꾼대요. 왜 바꿔요?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은 좋은 시설이 안 좋은 시설이에요. 보통 많이 안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뭐가 계획관리가 돼도 주변에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근처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크죠. 여기도 지금 농림지역이고 농림지역 주변에 공공시설이 하나가 들어온대요. 공공시설이 하나가 들어오는데 주변에 다 농림지역이고 이것도 그렇게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 이제 통신시설을 갖다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주변이 보니까 공업지역이네. 여기 계획관리지역이고 여기는 좀 뭔가 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보고 이거 어떨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자, 딱 해서 딱 봤더니 지금 대상지가 여기네요. 여기에서 지금 요렇게 오고 요렇게 와서 여기까지 와서 대충 요렇게 지금 대상지가 이렇게 되네요. 요 대상지가 뭐가 돼요? 방송통신시설이 된대요. 주변이 지금 뭐예요? 딱 보면 공장, 창고 이런 거 느끼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학원산단 이렇게 주변이고요. 여기가 지금 여기 산단도 또 조성을 하고 있어요. 다 산단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산단 주변에 여기가 방송통신시설이면은 영향이 클까요? 안 클까요? 그렇게 많이 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래도 이게 방송통신시설이라고 해서 어떤 거가 들어올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계획관리 지역에 방송통신시설로 들어온다 해서 우리가 아는 그냥 어떤 기계만 들어오고 그럴 건지 아니면 여기서 뭔가 좀 달라질 건지 면적도 꽤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향후에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사실은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받긴 받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실 요런 데 보면 지금 이렇게 미개발지들이 이렇게 꽤 있잖아요. 요런데 그래서 요런 데 지역은 사실 나중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요거의 이제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요것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다. 이거는 무조건 좋다라고 해서 제가 보라는 건 아니에요. 얘가 개발되면 주변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개발 내용에 관심을 가지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투자를 해서 내가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팔아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본인이 얼마에 사신 거는 중요하죠. 중요한데 실제로 얼마에 팔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살 사람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사실 때 이게 미래의 가치가 얼마만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잘 감안해서 하셔야지 나중에 와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그 가격을 안 받아주느냐 하면 제가 사는 게 아니라서 저한테 그렇게 하셔도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슴 아픈 사연이 종종 있는데 투자하실 때 잘 생각하시고 주변에 이제 전문가들한테 꼭 자문을 받으셔야 돼요. 자, 다음에 용도지역 어디 또 바뀌는가 봤더니 그러니까 목적을 상실하고 타법에 의해서 뭐 바뀌어야 되고 그동안 미지정돼 있다. 이제 목적을 상실하면 대부분 보면 내가 뭐 하려고 했는데 상실됐으니까 어떻게 뭐 농림지역이라든가 보전지역 아니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사실 목적을 상실한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월급면에 보니까 목적을 상실해서 농림지역으로 다 가네요. 그런가 보다. 걸포동에 보니까 목적을 상실했는데 보존녹지가 자연녹지로 목적을 상실하면 뭘로 간다 그랬어요. 제가 보존녹지, 보존관리, 뭐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데 간다 그랬죠. 근데 보전지역이 자연녹지로 간대. 목적을 상실했는데 뭐 어떤 목적인지가 궁금하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보전지구로 두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근린 친수지구로 바꿔야겠대요. 목적은 상실하긴 했는데 목적이 뭐였어요? 보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뭔가 근린 친수 뭔가를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가 위치가 여기가 지금 걸포동 쪽에서도 여기 그 한강로가 가고 한강로 넘어서의 이쪽 지역 여기는 뭐 대부분 다 국유지예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사유지는 거의 없을 거고요.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만약에 정비가 되고 개발이 되면 이 주변이 어떻게 될까요? 이 주변이 좋아지겠죠. 좋아질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이런 얘기 들으시고 이 근처에 그럼 내 땅 좋아지니까 나 땅 비싸게 팔겠다고 또 그러실 것 같거든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이거 미래에 이렇게 바뀔 건데 김포시가 돈이 많지가 않아요. 개발을 정비를 한꺼번에 한다? 아니다. 뭔가 조금씩 하긴 할 거예요. 앞으로 할 건데 그냥 하기 위해서 일단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좋아질 거다? 네, 향후에 좋아지긴 좋아질 거예요. 갑자기 좋아지지 않으니까 이걸 갖다가 갑자기 내가 얼마로 가격을 확 올리겠다. 네, 그러면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참고로 요 앞에가 시내폴리스예요. 시내폴리스가 개발되면서 요 앞에도 뭔가 정비가 더 많이 되겠다 하는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다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탑법에 의해서 이거는 뭐냐면 보존산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전부 다 요거를 갖다가 지금 이런 내용들을 다 농림적으로 변경을 하라 뭐 해가지고 바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지정이 되면 어떤 거예요? 원래는 그 용도 지역에서 제일 강한 거예요. 그래서 보존관리지역 보통 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나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면적이 크지 않아서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라고 하고 아시면 되겠고요. 용도 지구 요거 조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대곳 야감리 요 대명왕 앞에 뭐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지어진대요. 이것도 24만이면은 꽤 면적이 크거든요. 위치가 어딜까 하고 이렇게 좀 대충 이렇게 야감리 경계 여기 빨간색 야감리예요. 경계 중에서 대명왕이 있는데 여기를 뚝 찾아봤더니 20만이 넘네요. 이 근처일 걸로 추정이 돼요. 이 근처일 걸로 추정이 되고 용도적을 봤더니 여기가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인데 요게 지금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용도지역 아니에요. 용도지구예요. 지구. 이게 뭔데 그러면 뭐가 좋은 거야? 하고 보시면 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거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 관광휴양, 그 다음에 복합은 얘네들 다 섞인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여하간 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된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40%, 1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건폐율 일단은 아까 농림지역이었잖아요. 농림지역에서도 물론 이제 농사를 짓는 데는 뭐 60% 되지만 농림지역은 20%잖아요. 이게 40% 건폐율이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관광 휴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 농림지역의 규제를 받지 않아요. 이걸로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요 지역은 관광 휴양을 위한 시설들로 개발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역도 당연히 더 영향을 받겠죠. 요런 걸 보고 그 다음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음은 최고 고도 지구가 또 바뀌어요. 최고 고도 지구가 고촌, 김포, 양촌, 어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바뀌네. 면적이 얼마예요? 50제곱킬로미터예요. 엄청난 면적이에요. 그래서 김포 안에 있는 고도지구 면적을 대략 한번 재봤어요. 고도지구가 이게 고도지구거든요. 대략 재봤더니 55. 여기서 이제 일부 제가 뭐 빠지고 뭐 하는 거 있으니까 대충 보면은 결국은 김포 안에 있는 최고 고도지구가 대부분 다 해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높이 제한이 그쵸? 높이 제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하지만 요거는 고도지구가 사라졌다고 높이 제한은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 위에 군부대 협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기타 타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일단 도시관리계획상의 최고 고도지구는 해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다음은 자연 취락지구예요. 자연 취락지구가 8개가 이제 지정이 된대요. 근데 사실 자연 취락지구는 면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이거 위치를 어디 특정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를 잡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취락지구가 10호 이상 호수 밀도가 이제 헥타르가 이제 만제곱미터거든요. 헥타르당 10호 이상 요거면 취락지구 지정이 돼요. 여기도 보시면은 주택수가 다 보면 12호, 22호 해가지고 10호 해가지고 다 10호 이상 호수 밀도도 15, 뭐 16 해서 10.5, 10 뭐 이렇게죠. 여기 다 기준을 다 일단은 만족을 해서 자연 취락지구가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되면 좋은 건데 그게 위치가 어딘지는 사실 여기 안에서 보면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어디니까 내가 해당되는지는 좀 더 한번 관심 갖고 보시고 그럼 취락지구가 되면 왜 좋으냐? 이 취락지구를 보면 일단은 취락지구는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주거지역과 거의 비슷한 규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건폐율도 60%. 그렇기 때문에 뭐 용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자연 뭐 녹지, 뭐 보존 녹지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취락지구를 받으면 거기 안에서는 거의 주거지역과 비슷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때문에 용도에 제한 규정도 완화되고 건폐율 이런 것들도 완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자연 취락지구라고 얘기했잖아요.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하고 집단 취락지구가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집단 취락지구라고 구분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개발 제한 구역 외에 관리 지역이라든가 농림 지역 뭐 이런 데다가 지정하는 거를 자연 취락지구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비슷하고 명칭만 좀 다르다. 그리고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법에 따라서 요거는 규정을 받는다. 뭐 그 정도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당연히 집단 취락지구가 더 강해요. 규제는 아무래도 지비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다음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된대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위치나 구역을 어떻게 특정하기가 뭐해서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거 좀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도시계획 시설이 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다 이제 도로일 거고요. 나머지 이제 뭐 공원 녹지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쭉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뭐 92개의 시설이 있다라고 하는데 요렇구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은 제가 특정하기에도 좀 찾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그랬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사무실 오셔서 문의하시거나 그러시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오늘은 제가 여기서 파악되고 구분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라고 판단되는 거 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